만약 눈앞에 악마가 너무나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려 한다면 당신은 그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드라마는 시작하고 28분 만에 범죄 조직의 두목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기묘할 정도로 평안해 보이는 악마와 여전히 부자로 남을 악마의 가족들.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잔인하게 고문당해 죽어가는 딸의 얼굴은 더욱더 기억에 또렷하고 누군가는 식물인간이 된 딸의 기약 없는 치료비 걱정을 해야 합니다. 범인은 잡히고 사건은 끝났지만 사회는 그녀들을 구원해주지 못했죠. 결국 그녀들은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위험한 복수를 선택합니다. 넷플릭스에서 10월 9일에 회혼계라는 9부작짜리 대만 드라마가 공개되었습니다. 주인공으로 내가 너무도 좋아하는 여배우 서기가 나오고 나머지 배우들은 영화 도둑들에도 나왔던 말레이시아 배우 리신제를 빼고는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드라마는 최근 몇 년간 동남아시아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끔찍한 보이스피싱 및 인신매매 범죄를 배경으로 하는데 범죄 두목 장스카이는 젊은 여성들을 속여 동남아의 어느 곳에 가두고 고문살인 등을 일삼으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를 강요한 악랄한 범죄자입니다. 진진, 신이, 안치 등 친구들은 이놈에게 속아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다가 안치의 기지로 인해 구출되지만 신이는 죽고 진진은 식물인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놈은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지요. 그렇게 정의구현이 되나 싶지만 두 엄마는 그놈이 평온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복수를 다짐하면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유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가기는 하지만 더 흥미를 끄는 건 짧은 소개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두 엄마가 딸의 복수를 위해 사기 조직의 두목을 되살리면서 시작되는 여정이라는데 되살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진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이상한 주술로 말입니다. 다시 되살려서 복수를 한다고? 뭘 어떻게? 딸들이 당한 것처럼 막 고문을 하나? 물론 고문도 합니다. 그것도 검시 보고서를 보고 딸들이 당한 그대로 찌르고 베고 때리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놈들은 일단 깨어나면 고문부터 하고 시작해야죠. 그러다가 기껏 살린 놈을 금방 죽일 뻔하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 화풀이를 끝내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진정한 정의구현에 나섭니다. 처음에는 부활이라는 개연성 없는 설정을 어떻게 풀까 싶었는데 오컬트적으로 잘 풀어내 오히려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게다가 부활 기간에 7일이라는 제한 조건이 걸리면서 드라마의 스피드도 부여됩니다. 무슨 일이 되었든 7일 내에 끝내야 하니까요. 일단 두 엄마는 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중요한 정의구현의 수단이니까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지요. 두 엄마가 그의 엄마에게 사형당했던 당신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다시 죽이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할 때 이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그냥 넘어가집니다. 설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겠다 싶은데 문득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화까지 가려고 하는 거지? 바람 피우며 딸의 치료를 포기하자는 남편 이야기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회원계는 그렇게 순진한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이내 이야기는 딸들이 단순한 희생자가 아닌 조직의 복잡한 구조에 얽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내부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장스카이가 두 엄마 사이에 증오와 불신을 유발하여 탈출을 꾀하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진짜 배우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사방에서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막장 스토리를 쏟아내며 인물 간 관계를 마구 꼬아버립니다. 7화부터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죠. 이쯤 되면 두 여자의 여정이라고 소개했던 문구에 항의를 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두 여자가 아니라 거의 모든 등장인물의 여정과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재미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솔직히 드라마는 군데군데 허술하고 생각보다 개연성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계속 다음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뒤로 가면서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부터는 더 그렇죠. 진행하다 보면 두 엄마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의문을 갖게 되는 순간도 있지만 그것 역시 소소한 반전으로 해결해버립니다. 제작진이 시청자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타임에 어떤 반전을 주어야 하는지 아주 잘하는 프로 같았습니다. 잘 계산된 막장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문득 그놈을 꼭 부활시키지 않고 그냥 납치 같은 것을 해도 이야기 진행에 별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차피 부활하고 나면 그냥 납치된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것 빼고는 드라마에 오컬트적 요소가 전혀 없어요. 철저하게 미스테리 범죄 드라마처럼 진행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세련된 막장 범죄 드라마는 피해자가 결국 스스로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슬픈 사연에 집중하는 것을 잃지 않으면서 끝을 맺나 싶은데 마지막 엔딩을 통해 이 드라마가 잘 계산된 장르물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줍니다. 아마도 시즌2를 만들겠다는 욕망 때문이겠죠. 욕망이 솔직해서 좋았습니다. IMDb 평점이 지금 7.0인데 솔직히 이건 좀 박하다는 생각이 들고 7.8 정도는 돼 보입니다.
19세 등급에 맞는 자극적인 장면들이 있으니 알고 보십시오.